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현실에 비해 아주 적은 노력으로 체험과 창작을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서예 체험과 서예 창작을 통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분명 서예 체험과 창작의 새로운 발견을 뛰어넘어 사람의 감성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웬 호들갑이냐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수선을 떠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 영상은 메타버스 안에서 쉽고 재밌게 서예 체험과 창작을 할 것인가에 관한 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얼마나 괜찮은 행복을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서예 체험과 창작은 AI가 수많은 기보를 기반으로 좋은 수를 찾아내 바둑을 두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최고 드라마 대본을 쓰기 위해 한국 영화나 드라마 대본 500편을 AI에 저장한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대본을 쓴 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방법은 다소 비슷할 수 있어도 서예 체험이나 창작은 AI가 연산하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축된 자료를 끌어다 쓰지만 체험과 창작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 대목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품격 높은 작품 창작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 앞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서예 공부는 대개 학습자들이 작품 한 점도 창작해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한 것을 묘사할 기법 터득도 어렵거니와 창작까지는 요원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은 저처럼 전문가로서 서예 세계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또는 흥미롭게 서예를 체득하고 창작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울까? 이것이 가르치는 목적이니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글로 써서 책을 펴내기도 했고 또 좋은 작품 안에 담긴 묘미를 풀어 설명함으로써 서예 세계 이해의 폭을 넓히기에 노력했습니다. 또는 전시를 통해서 창작의 다양성을 선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일부 타고난 능력과 노력을 많이 한 학습자들만 창작의 즐거움을 맛볼 뿐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공부하면서 쾌재를 했습니다. 일단 서예 창작 과정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의 어려움을 없애고 정상을 오른다면 과연 등산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창작을 한다면서 창작 과정의 어려운 점을 현대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면 과연 거기서 진정한 창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흔히 창작을 산고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창작의 희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 얻는 결과물에 있으니까요. 하여 저는 여기서 메타버스 안에서 창작 체험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타버스 안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좌우명 한 구절을 쓰려고 시도합니다. 일단 좌우명 내용을 산같이 담담하게 물같이 유연하게 라고 정해보죠. 이 내용을 쓰려는 사람은 생각하겠죠. 산같이 흔들리지 않고 육중한 모습을 작품으로 드러내보자. 산은 많은 생물과 동물을 포용하니 이런 원리를 작품에 담아보자. 그리고 물의 흐름처럼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지혜를 표현해 보자. 이렇게 작품 창작의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럼 좌우명을 쓰기 위해 메타버스 안에 구축된 기반을 활용하기에 들어가겠죠. 메타버스 안의 서예 체험과 창작실 안에는 거친 획과 부드러운 획,
굵은 획과 가는 획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바탕의 사이즈에 따라 글자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 변화의 정도, 균형과 통일감, 아울러 여백 등 원하는 바에 따라 조형할 수 있지요. 산자는 우람하게 쓰고 물자는 촉촉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글자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조율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멋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가의 예술 특성을 끌어올 수 있으니 왕이지나 추사의 스타일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작품, 거친 느낌의 강한 작품, 자연미 넘치는 작품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지요. 이 모든 부분은 창작자의 생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창작인의 안목과 조형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곧 안목과 조형 능력을 기르는 학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게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체험이며 일찍이 창작 세계를 맛보는 일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삶에서 체득한 안목과 경험치를 어떤 결과물로 맺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험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보완하고 반복을 통해서 하나의 멋진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서예를 예로 들지만 이것은 모든 장르의 창작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서예는 분명 품격 높은 고급한 취미입니다. 그러나 작품 창작에 관한 한 다수에게 쉽고 즐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속 작품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30년 경력의 작가가 발표한 작품에서 그만의 세계를 찾아내기 어려운 작품이 많으니까요. 작가라면 누구나 개성 넘치는 좋은 작품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왜 좋은 작품이 드물까요? 다 좋은 작품 창작하는 작가가 되고 싶은데 왜 전시장에 가면 그저 그런 학습의 티를 못 벗은 작품이 더 많을까요? 좋은 작품의 기준이 뭘까? 이것은 책 한 권으로도 쉽게 설명해내지 못할 부분이죠. 그러나 의외로 답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작가 개인의 문제이고 공부의 문제로서 정통성과 역사성, 즉 고전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매우 어렵다는 것임을 공통으로 느낍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작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고요. 메타버스에 의한 제 설렘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을 메타버스 안에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길도 목적지만 알면 쉽게 찾아가는 방법을 다 압니다. 메타버스의 한 갈래인 AR, 즉 내비게이션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예 체험과 창작을 즐기는 것은 내비게이션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 서예 체험과 창작 콘텐츠를 구현하고 싶은 이유이죠. 서예 공부의 장점이자 폐단이 서예 교육의 특징, 도제식입니다. 선생의 스타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공모전 입상 또한 암묵적인 테두리가 있지요. 모방이 곧 창작이라는 원리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창작을 도외시한 기간이 너무 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단이 엉뚱한 곳에서 단번에 깨졌어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탈중앙화죠. 탈중앙화가 뭔가요? 이것을 예술에 빗대면 저는 첫걸음이 바로 창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 하나 긋더라도 자기 의지로 드러내면 그것이 창작이듯 탈중앙화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곧 창작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지금 이어집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얻고 싶은 진짜 성과죠. 모방 뒤의 창작, 이것은 정설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바로 창작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이미 다양하게 갖춰진 기반을 활용하여 자기의 창의성을 실험하며 또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창의성을 향한 매우 큰 기여 아닐까요?
그러면 뭐 하냐? 결국 현실에서는 남는 것은 없는데 할 수 있지요? 왜 남는 것이 없는가요? 이미 거기서 내 생각을 운영하여 작품을 완성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중요 산업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그것의 성과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 해도 현실에서는 생각한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생각한 것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즉석에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다방면에서 완성도가 높고 개성이 듬뿍 담긴 좋은 작품 실험, 이거야말로 얼마나 성과 뛰어난 학습인가요? 자료에 의한 조합이 자기 창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필요 없습니다. 학습자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좋은 작품을 이루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현실에 비해 아주 적은 노력으로 체험과 창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중요한 창작 실험과 안목을 키웠으니 현실에서도 좋은 작품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가까워진 것입니다. 몰라서 창작하지 못했던 좋은 작품을 이제 알았으니 웬만한 연습으로 현실에서도 창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말로 신기원이다 싶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분 방법론과 가치를 영상으로 밝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그 과정을 감수하겠습니다. 기꺼이 가진 돈을 쓸 것이며 힘이 모자라면 펀드를 구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것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거나 또는 수익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겠나요? 이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이 콘텐츠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릴까요?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겠군요. 사람의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 즐기기죠. 그러나 어느 때라도 가치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서예 체험과 창작이라는 이 콘텐츠는 넘치는 인문학적 요소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아주 쉽게 창작이라는 절대 희열을 선물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메타버스 안에서 개발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개발자의 공감과 협업을 제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한국 서단의 작가들에게 더욱 향상된 안을 기대합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지요. 감사합니다.